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디슨의 시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C8184란 모델로 요즘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롤렉스 요트마스터 모델을 오마주하고 있는 모델이죠. 우선 리뷰에 앞서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판매업체를 통해서 시계를 협찬받아 소개하게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롤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아셨을 텐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요트마스터의 디자인을 따라하고 있으며 베젤이나 인덱스, 핸즈, 브레이슬릿 등에서 약간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모델명을 넵튠 시리즈라고 하고 있는데 일전에 리뷰했던 시드웰러 오마주 제품도 넵튠이라고 했던 걸 보면 롤렉스를 따라한 제품들은 넵튠 시리즈로 통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알리에서 $110 정도에 판매 중이며 해당 판매처 페이지를 팔로우하면은 펜 특별가를 적용해서 $87.99에 구입이 가능하죠. 한화로 약 98,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컬러는 블루, 블랙, 그레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블루 다이얼 모델이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카디슨의 시계들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정도로 중간 이상은 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 시계도 추천할 만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40mm 직경, 러그 트러그는 48mm, 두께는 13mm이죠. 밴드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며 폭은 20mm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100m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특징으로는 단방향 샌드블라스트 베젤에 글라스에는 사이클롭스가 보이죠.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에 대한 첫인상은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시원한 컬러감이 눈에 띄네요. 여름에 착용하기 좋아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요트마스터라는 유명 모델을 카피한 디자인이라서 디자인 자체는 매우 우수하죠. 제가 요트마스터 오리지널을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인지할 정도로 다른 부분이 케이스 측면의 크라운 가드입니다. 오리지널보다 폭이 좁아 보이네요. 케이스가 유광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곡선의 느낌을 살려서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베젤은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무광의 인서트에 인덱스 부분에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튀지 않고 은은한 분위기를 풍기죠. 오리지널의 마감 수준은 아니지만 모양은 그럴싸하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젤은 120클릭의 단방향 로테이팅이 되며 클릭감이 좋은 편입니다. 소개에는 양방향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회전이 되죠. 아쉬운 점은 12시 역삼각형과 인덱스의 정렬이 반클릭 정도 어긋나며 백플레이가 약간 있습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테스터로 측정을 해보면 사파이어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3시 방향에 사이클롭스가 존재하며 데이트 창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 안쪽으로 다크블루 컬러가 빛에 따라서 반사하는 썬레이 다이얼이 있으며 실버 컬러의 인덱스와 강한 대비를 보여주고 시인성도 좋죠. 나름 실버 컬러의 챕터링 안쪽에 은은하게 카디슨 로고를 레이저 각인해서 롤렉스와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한 것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외곽에 분단위 눈금이 있으며 그 안쪽으로 입체감이 있는 원형 인덱스가 존재하죠. 12시에는 역삼각형, 6시, 9시에는 바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카디슨 로고와 오토매틱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 카디슨 로고와는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심볼도 들어가고 세리프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넵튠 시리즈라는 레드 컬러 표기와 방수 100m가 화이트로 쓰여져 있죠. 중앙에는 10분 초 3개의 핸즈가 위치하는데 10분 핸즈는 메르세데스 핸즈이며 초 핸즈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은 이 핸즈와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능은 준수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시계의 측면을 살펴보죠. 측면의 두께가 13mm로 일반적인 수준이며 케이스 자체가 상하단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곡선형으로 아래로 살짝 넓어지는 구조인 게 눈에 띕니다. 용두의 측면에는 카디슨 심벌이 각인되어 있으며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용두를 돌려줘야 풀리는 구조이죠. 용두를 푼 다음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이 되며 핵 기능으로 초침이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하고 잠그기 전 기본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유무광이 교차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며 쓸만한 품질로 보이네요. 엔드링크까지 솔리드로 되어 있으며 폭은 20mm로 버클까지 18mm로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버클이 좀 단조로운 디자인이긴 한데 품질은 괜찮습니다. 푸시버튼 폴딩 클래스프이며 버클의 표면에 카디슨 로고가 각인되어 있죠.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중앙에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형태이죠. 케이스백에는 로고, 오토매틱 모델명, 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무브먼트는 일본 세이코사의 NH35A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는데 워낙에 중저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품질을 검증받은 무브먼트라고 보면 되죠. 실제 성능을 측정해보면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3초, 파워 리저버는 40시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솔직한 평가를 해본다면 제가 최근에 차본 스틸 브레이슬릿 시계 중에서 가장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이긴 한데 무게가 150g에 40mm의 사이즈, 그리고 손목에 감기는 디자인을 종합해서 정말 편하게 착용을 했던 것 같네요. 물론 이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계가 지닌 컬러감도 우수합니다. 검판이나 그레이판이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면 이 청판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잘 커버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땐 큰 단점은 없는 시계입니다. 10만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이지만 품질이나 스펙으로 봤을 때 값은 충분히 하는 모델인 것 같네요. 너무 롤렉스 요트마스터를 따라한 점에 거부감을 가질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은 한번 들여다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